4월 19일 기준으로 저점이 확인되면서 이 5월 중순까지는 상승 모멘텀 시간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은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2,750까지 왔어요. 네. 그 고점 한 3, 40포인트 남았는데 뚫냐 못 뚫냐를 뭐라 그럴까?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고점을 당연히 뚫어야겠죠. 네. 직전 고점. 근데 그거 결정하는 게 우리가 결정을 못 해요. 외국인들이 하나요? 엔비디아, 나스닥이 결정하고 테슬라가 결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의 또 최종 분기점은 5월 15일 날 CPI예요. CPI는 저는 긍정적인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거기 냄새가 일단 어디서 추정을 하냐면 네. 이번에 PC 나오면서 바닥 찍었다 이제 레스고 불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힘 실어주는 게 PC CPI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동차 중고 자동차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중고차 가격이요? 예. 요게 전체 CPI의 한 13가 15 정도를 차지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유가도 떨어지지.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그 반대되는 짱돌이 나오지 않나. 근데 그건 또 23일이에요. 실적 발표. 예. 그러니까 15일과 23일 날 한 번은 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시도는 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2779니까 요걸 한번 뚫을 시도가 지금 파생 포지션에서 벌써 심이 실어졌는데 뚫어갖고 연속성이 있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요새 네. 지수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보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속상한 종목들 무지 많으실 겁니다. 많으시죠? 예, 반도체 특히 IT 섹터 또 집중하신 분들은 요새 갑자기 짱돌들이 나오고 오히려 이 시간 통해서 가장 강조해드리는 전력설비의 후발주들 뭐 세명전기나 뭐 기타 종목들이 아주 뭐 상한가치 급등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 투자자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투자자가 하기가 힘든 종목들은 급등하면서 뭐 전력 설비에서 전선으로 가고 원전으로 가고 뭐 등등으로 이동되는데 그쪽 섹터가 약간 테마성 섹터라 네. 여러분들이 그 큰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쪽 건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가 상위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뭐지예요. 200포인트 올랐는데 이거 뭐니? 이런 장이 지금 피부에 와 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시장은 종목장의 투기장이에요.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저는 수익률 지금 2,750에서는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75,000원에 사셨어요. 네. 82,000원과 85,000원에 파시는 게 어떻겠나. 오히려. 그리고 그거 팔아갖고 납폭 과다의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칩셋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이동하기 좋아요.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가 도와줘야 수익률이 나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750불에 바닥 찍고 900불 넘어가면 팔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970불 쌍봉을 뚫고 가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23일날 확인하고 할래요. 네. 그러면 지금 2750에서 현재 상태에서 전략을 짤 때는 오히려 23일 확인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IT 매수는. 그럼 그 사이에는 뭘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저가 쪽이나 그동안 하기 싫은 쪽의 섹터들의 순환 매매만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건설주들이 순환 매매 있고 시멘트, 건자재, 그 다음에 원전주에서도 이제는 원전 폐기 그런 관련된 종목들 이런 네. 것들을 전략화시켜서 뭐라 그럴까 트레이딩 매매 정도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네. 파생 쪽에서 또 변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2,745포인트에서 더 올라가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뭐 애플,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5월 23일 실적을 보고 가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20만 뚫는 게 보여야 돼요. 네. 첫 번째. 삼성전자 와 9만 원 이제 8만 5천 뚫어서 9만 원, 10만 원이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트리거는
엔비디아에 삼성도 들어갑니다 외에는 없어요. 네. 그 재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오늘 말고 어저께 네. 사상 최대의 선물 매수가 찝찝해요. 찝찝한가요? 2조 3천억 원이라는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앞면만 보면 야 외국인 매수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것도 잘못한 폭탄 제조예요. 추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을 크게 아니 안 보세요? 일단은 들어왔으니까 좋죠. 네. 그런데 이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숫자 한번 꽂힌 거 보세요. 700%, 900%. 이 에너지가 나오기 위해서 3조 정도의 매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건 여기 보면 현물에서 1조 1,000억, 그 다음에 선물이 2조 3천억, 합치면 뭐 3조 4천억 어마무시하죠. 네.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를 수량으로 바꿔보면 2만 3천 개가 2조 3천억이 2만 5천 개 정도 결제 계약수입니다. 요거는 2만 개니까 다 합치면 4만 개 정도 넘거든요. 그런데 실제 네이키드 미결제 늘어난 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은가요? 8천 개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현물에도 8,500. 그러니까 순수하게 앞면만 보면 야 레츠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제가 뒷면을 볼게요. 여기 이날 8천 개만 늘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4만 개 합친 거에 8천 개라면 반도 안 되잖아요. 네.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 환매수가 많았다는 얘기고 매도도 전매도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포지션 청산이에요. 그러면서 현물 땡겨갖고 옵션을 극대화시켰어요. 네. 그리고 오늘 연속성은 나왔지만 힘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맥점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375. 375.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82,500원. 82,500원.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는 2,750. 이게 저항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엎어치기 들어갑니다. 근데 엎어치기가 저는 내일 뭐 만기물날 들어가서 뭐 판을 깨지는 않을 것 같고 15일 날 CPI가 와 환호하는데 그날 꼭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엎어치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다. 현금화 만들어라. 그리고 23일 날 엔비디아 결정판을 보고 거기서 이제 장이 섰다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가 9월이나 12월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7월도 할 수 있구나가 팍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채권이 급락할 거고 환율이 또 안정이 될 거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때 레츠골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차 2주 늦출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제가 다음 주에 나오면 이걸 좀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다음 주가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이더라고요. 딱 수요일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수는. 그래서 눈치 보기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살짝 직전 고점 뚫는다 해서 흥분하지 마시라라고 전략을 짜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때 이용해서 대형주들은 현금화 시켜라. 그리고 요새 제가 2차 전지주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에코프로가 예쁜다고 첫 거래돼갖고 11만 원 꼭 지치고 지금 10만 원대 거래가 됐을걸요? 예, 이제 구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요번에 만약에 시가총액도 3위로 밀렸습니다. 팔자도 올 것 같아요. 그때는 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테슬라가 가져야 돼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한 축이 있다면 테슬라가 요번에 200불 못 미쳐갖고 199불에서 흔들어갖고 170불 깨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200불 치고 나가는 모습이 여기도 나와져요. 그러면 이 장이 새롭게 이제 레츠고 부르려면 테슬라 200불 치고 나가고 엔비디아 쌍봉자리 900주 치고 나가야 가능하다. 그러면 나스닥 16,500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결정이 23일까지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롱숏 전략을 구성선부를 바꿔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진짜 가려면 요새 현대차 기아를 자꾸 누르잖아요. 이게 치고 나가지고 또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만 해요. 그리고 코스닥은
1, 2, 3이 계속 아침엔 플러스 시작해요. 근데 종가는 계속 밀려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은 저는 2,550에서 레스골 올랐지만 2,750에서는 경계 공보,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리고 수익률 게임은 테마주 중심으로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2,55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로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는데 실제로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그렇게 체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견디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네. 이제 다 소부장 인공지능 AI 간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짱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유상증자 뭐 한다 해서 급락하고 고점에서 거의 뭐 30이나 어떤 건 반토막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언제 갑니까라는 건 엔비디아 끌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 가지고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5, 6월 달에 한번 고생시키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손절하면 이게 또 다시 이거를 일부 끊어갖고 밑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들은 벌써 어느 위에서 때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들고 계시다 보면 아 이게 주도주라고 믿고 계셨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뭐랄까 시장이 엉뚱한 데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보시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쟁, 갈등, 전력설비 거기에서 그러니까 순환만 나와요. 여러분들 주가를 가만 보시면 이 그림에서 벌써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거예요. 시장은 그냥 우리가 삼체 보시면 이 세 가지 전력설비, 원전, 전쟁과 재건 여기서 싸우세요. 소부장에서 싸우지 마시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 우주청 여기서 순환만 돌 겁니다. 여기를 집중하신 분들은 지금 장이 굉장히 해피하세요. 어마무시하게 해피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때 제가 효성중공업, H 이쪽 재료 LS 일렉트릭 이쪽이 너무 급등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이제 여기 빨간 세명전기, 광명전기로 내리고 약간 이 남색, 그러니까 초록색을 박스를 그어드려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이동해라. 네. LS 대한전선, LS 전선할 수 있는 이름 바꿔서 에코아우. 그 다음에 LS 마린솔루션, 재룡산업, 세명전기, 제일전기공업. 이게 또 상호가 제일일렉트로닉으로 바뀌었어요. 한번 이게 이제 제가 121선 밑에서 역별에 사서 각도가 3번 바뀌고 이런 이격이 100% 넘어가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종목도 보세요. 세명전기입니다. 우리가 3,000원대 집중 전략이 세웠거든요. 지금 오늘 7,000원까지 갔습니다. 이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HD 일렉트로닉이나 LS 일렉트로닉보다 이 저가 세력 주지만 사기 힘들겠지만 얘가 수익률이 더 좋을 거라고 이 시간 동에서 강조했는데 이제는 하지 마세요. 7,000원대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룡산업 보세요. 색깔들 보세요. 그 다음에 제일 일렉트로닉입니다. 10,000원짜리가 단기간에 27,000원까지 왔어요. 그럼 이런 것들 하신 분들은 이제 매도라고 다른 걸로 또 가셔야 돼요. 이쪽 섹터에서 아직 못 간 거, 순환될 거, 남은 거. 이거는 지수를 건드리지 않아요. 지수가 여기서 100포인트 빠져도 그들만의 세상으로 움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원전 전력설비 쪽에서 또 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거. 저는 이거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뉴스가 뭐죠? 원전 해체입니다. 원전은 여러분들 새로 짓는 게 있고요. 지금 고리 1 원전은 해체가 시작됐어요. 네. 그러면 원전 관련된 기업 중에 해체 전문 기업이 뭐가 있나를 빨리 뽑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원전 관련주들의 대상에서 이렇게 많아요. 뭐 두산중공업, BHI, 그 다음에 또 제일 유명한 게 한전기술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박스한 거 있습니다. 오르비텍입니다. 이게 이제 해체 때 안전관리, 그 다음에
한전 기술은 짓는 쪽이고요. 한전 KPS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 및 처리 해제 관련된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한전 KPS가 딱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휴림 로봇이 가갖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방사능 때문에. 이 주가들이 그동안 올랐나? 한번 보세요. 월봉으로. 박살이 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힘이 없네요. 아니 그냥 50주 최저가들이에요. 네. 오늘 이상으로 순환이 잠깐 나왔을 뿐이에요. 오르비텍입니다. 11,000원짜리가 2,800원. 오늘 3,000원 초입입니다. 그 다음에 한전 KP에서 한전 기술은 55,000원에서 지금 10,000원 정도로 올랐거든요. 얘는 그냥 보합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휴림 로봇도 12,000원짜리가 2,700원. 박살난 주가들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제2의 세명전기나 또 재룡산업 이런 것들이 해체 관련된 원전주.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죠. 이런 것들로 가는 것도 상대 속도고 또 약간 여러분들이 요건 또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아니 전쟁이 확산되고 그러는데 무슨 재건이라는데 제가 전에 한번 7월 달에 나토 정상회담 때 프랑스의 정책 전략 그리고 7월 달 파리 올림픽 그래서 프랑스가 뭔가 유럽 연합이나 EU하고 다른 뭔가 새로운 자국 이익주의에 뭔가 정책할 때 그게 원전도 있고 우크라이나 파병,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보면 도로만 깔고 전력망도 깔아야 되고 뭐 임시주택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등등등등 할 때 우리나라도 기업이지만 프랑스가 정책적으로 가장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물주기가 우리도 같이 엮어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나토 정상회담 때 네. 저는 재건이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재건이. 프랑스 주도하에. 우크라이나 재건이요. 예. 그리고 그때쯤에 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11월 달, 7월 달이니까. 그러면 트럼프 확률에 푸틴이 지금은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전히 뭐 전력 투구에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7월 나토 정상회담 때 총력하다가 이제 11월과 7월 사이에는 약간 뭔가 텀을 주면서 트럼프로 미는 전략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또 재건 얘기가 나오나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종전시킨다. 뭐 또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분담금 뭐 받아내겠다. 또 중국에다가는 관세 매겨서 뭔가 이런 이슈들이 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된 종목들의 틈새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오늘 이쪽 섹터에서는 현대 코퍼레이션이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바닥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종목 찾기, 키 맞추기 상대 수익률이 지금은 효과적인 전략이고 시가 상위를 건드리는 종목이나 지수를 건드리는 종목들은 23일 확인하자. 23일까지는 오히려 흘러내리거나 수익을 안 주거나 갖다 해서 삼성전자가 직전 고점보다 올려놓고 또 8만 원을 살짝 깨버리면 주변은 더 흔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양상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소부장 IT 갖고 계신 분들은 5월 23일까지 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털리지 마시고 견디셔야 될 것 같고 수익률 게임은 엉뚱한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선주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HT 마리솔루션이 시작하자마자 또 50% 급등한 이것도 하나의 그러면 이제 여긴 또 어디로 가냐면 성황밴드, 하이러코리아, 조선 기자재 쪽으로. 기자재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오션은 수익률이 안 나고 그러니까 약간 중심이 이동되는 것도 중소형단의 부품단으로 가요. 이건 또 지수 안 건드려요. 이런 것들은 또 종목 선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만 수익률입니다. 저는 5월 23일까지는 지수는 안 빠질 것 같다. 그런데 먹어주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수익률 게임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테마성 종목들의 순환 매매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로 수익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있죠. 이제는 원전 해체 관련주 오르비텍, 한전 KPS, 휘림 로보까지 이쪽 종목들이 아직 시작도 못했다. 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접근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푸틴이 7, 8, 9월 달에는 전쟁 종료는 아니겠지만 휴전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까지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좀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 중에서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서 3,000포인트까지 가는 에너지는 없을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대표님.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 6월이나 7월 달 합니다.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CPI의 트리거가 되는데 애매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뭐 6월이나 7월 달 바로 합니다. 요번에 연준에서 이번 장이 200포인트 나온 거는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단을 막아준 거고. 네. 근데 천장이 갇혔어요. 그러면 제가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지수를 뚫으려면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결정판이니까 오히려 건설주한테 물어볼래요. 건설주요. 예. 건설. 대표성 건설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나.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 원전 ETF 전에 한번 공부한 적 있죠. 여기에 이제 보유 종목이 바뀌나 볼래요. 네. 이게 하나로 그 원자력 ETF라고 해서 NH증권 농협과 유럽자산운용 아문디가 하는 ETF입니다. 원자력 아니에요. 전력설비 ETF. 그러네요. 종목을 보니까. 현 네. HD 일렉트로닉하고 LS 일렉트로닉이에요. 저는 여기에 현대건설이 언제 1등으로 가냐가 저는 분명히 1등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대로템을 팔아서 31,000원대 현대건설 아니면 현대오토앱을 14만 이동 두 가지를 이동한 것도 뭐 정의성에서 거버넣을 수도 있지만 SMR이라든지 이 ETF의 포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지금은 5등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AC 한국투자신탁이 운영하는 원자력 ETF입니다. 여기도 1, 2등이 HD 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닥에서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이거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밑에 단에 세명전기나 이쪽 전력설비나 이쪽 관련된 종목들의 키 맞추기 지금 게임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건설 보자면 이 5등짜리하고 7등짜리 한전기술이 1등, 2등 언제 들어가나? 6개월에서 잘못하면 내년으로. 그 시차 동안 이 현대건설이 이렇게 이게 랭킹이 한 1, 2등 하려면요. 4만 5천 원, 5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주가가 조정할 때 시가총액 대비를 이게 바뀌어나 한번 볼래요. 원전 ETF에서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이 1, 2위를 차지하는 시점이 매도 시점인가요, 대표님? 아니 그때까지 이제 건설주나 원전의 대장주들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1, 2등까지. 네. 그 시차가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러면 한전기술이 이게 2등 가면 거의 10만 원 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5만 원 정도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건설주 그게 생각이 들어요? 전혀 안 들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 PF 되고 부산 쪽 지금 뭐 또 부도 난다고 그러고 막 난리찬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되겠어요. 우리 실적인 어떠한 이 포트의 변화는 예상이 되지만 이 시차에 공감대는 전혀 예상이 안 된다고요. 저는 이거를 누가 만들어주냐? 워렌 버핏 옹이 만들어줄 것 같아요. 이쪽으로의 투자의 방향이 나오게 될까요? 지금 네. 가장 요번에 그 버섯 SOA 회의 가서 막 뭐 나오지 않습니까? 주주총회. 주주총회. 예. 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가 워렌 버핏 옹이 갖고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요. 그만한 ETF. 근데 거기에 엔비디아 있습니까?
테슬라 있어요. 애플이 있죠. 애플만 있는데 애플 줄여갖고 쉐브론이나 옥시덴탈로 이동했잖아요. 네. 이것도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그리고 다는 또 뚱딴지 같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금을 자꾸 만드세요. 투자처를 마땅히 찾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전 나이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35년생이세요. 네. 지금 그 찰리 밍거 옹께서는 99세. 저는 내년이나 내후년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워렌 버핏이 못 나오는 회의 언제쯤부터 시작할까? 나이를 생각하시면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후계구도 확성될 때까지 현금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그 앨런 머스크는 우리 쪽 왜 안 사줘? 계속 언론 플레이 하시거든요. 안 삽니다. BYD는 샀다 팔았지만 테슬라, 애플도 줄이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말한 게 AI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게 레츠고 블루고 뭔가 확 가려면 그 가장 세계에서 큰 그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가 들어가든지 테슬라가 들어가든지 그런 끌개가 나오면 이거는 불을 붙을 겁니다. 그게 금년이나 내년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반문해 보면 지금은 워렌 버핏 옹께서는 그러니까 포트를 운영하는 회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지금 안 바뀌죠. 그냥 후계 구도인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언제 넘기냐가 전 3년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현상 유지 전략. 네. 그리고 적극적 매매보다는 포트의 내재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종목의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채권의 뭐 장기채하고 단기채 오퍼레티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포트 여기도 기존 포트보다 새로운 포트를 넣으면서 재조정 작업만 하는. 그러니까 후계자들한테 랭킹의 코카콜라니 뭐 중심 종목은 건드리지 마 하면서 네. 밑에 단의 종목들을 설정하는데 그게 건설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이 ITB ETF가 워렌 버핏 옹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닥터 호튼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우리 워렌 버핏 옹 따라해서 일본 종합상사에 가고 포스게 많이 먹었는데 이 건설주 포트를 편입시킵니다. 어울리지 않게. 왜 할까요? 우리도 그래서 닥터 호튼을 한번 따라가 그게 100불, 110불이었거든요. 그게 60% 올라서 팔아주는데 140불에 다시 매수 전략 권해드리겠습니다. 왜? 그쪽을 계속 사요. 닥터 호튼이요? 아니요. 건설주 3인방. 미국의 주택건설 관련된 회사가 큰 게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네. 이게 닥터 호튼, 레나, 그 다음에 MVR 이런 종목들인데 이 포트가 변함없이 이게 8월달 ITB ETF고요. 그 다음에 요때가 어저께 ETF입니다. 근데 이 ETF 변화가 큰 변화가 없고 사이즈가 계속 커서 50% 오른 상태에서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종목들이 닥터 호튼, 레나, 플로트, MVR 다 건설주예요. 이걸 왜 살까요? 여기에 또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단기적으로 총선이 있죠. 대선 있죠. 그 다음에 3%대 그 저금리 때 주택을 산 사람들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팔고 새로운 거 하려면 새로운 금리는 7%짜리를 해야 돼요.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택 거래가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 얼어붙어 있어요. 안 팔고 내놓지도 않고. 왜냐면 3% 이건 고정금리로 가니까 7% 내가 미쳤어? 그러면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돼요? 건설해야죠.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한 1, 2년을 확산시키고 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쪽 전 세계적으로 공장 들어와야 아니에요. 그럼 들어올 때 거기에 일자리 창출 들어오면서 뭔가 공장 지역 외에 전력설비나 소형 원전도 들어가지만 주거단지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져서 이쪽을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전략은 아니지만 이런 게 워렌 버핏의 기본 철학에는 맞지가 않아요. 저는 이건 맞지 않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왜 들어올까? 후계자들이 이쪽을 요 정도 한도 내에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 후계 분들한테 권한 준 게 이쪽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장을 하나의 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따라잡기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주 ETF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질문하시는 거 보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3개밖에 안 세 되는. 개예요. 예. 네. 뭐 제가 이것도 하나의 저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수익률은 굉장히 저조하겠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뭐 GS건설 여파 그 다음에 또 광주 HD 산대 산업개발 여파 뭐 그 다음에 부동산 PF 등등등등 누가 고금리에? 예 이거를 예. 만들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상 징후들이 막 나옵니다. 중국 관련 유리창 썼다고 해갖고 GS건설 폭락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또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반응 안 하고 오히려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에 시장 그 템플턴 옹의 철학을 해서 시장이 피바다가 됐을 때 사는 게 HD 현대산업개발 11,000원, 12,000원이다. 이게 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소폭 조정이에요. 여기서 어떤 종목들이 큰 수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장이 뭐예요? 현대건설이거든요. 현대 엔지니어링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삼성자산운용이 코덱스건설 1등이 현대건설 18%, 2등이 삼성 엔지니어링, 3등이 DLNC GS, 그리고 4등이 한전기술입니다. 여기에 꼭 한전기술이 들어가요. 건설 ETF에 한전기술이 같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도 이제 코덱스고 여기가 타이거 이거는 미래셋 자산운용이죠. 네. 1등이 현대건설이 아니고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아파트 안 져요. 매매한 이제 안 짓고 다른 거. 그럼 여기는 이제는 다른 것들입니다. 삼성물산 해외 플랜트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건설, 삼성엔지, DLNC, GS건설, 한전기술. 이 포트가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KB스타건설. 여기도 삼성물산,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DLNC. 포트가 똑같아요. 근데 이 세 개예요. 에너지는 다 망가져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각 증권사마다 건설 ETF 세울 때가 언제일까? 2027년 같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날 때요. 예. 그때가 피크일 것 같고. 앞으로 3년. 네. 그럼 딱 좋아요. 네. 장기 지금 투자. 매수하기 좋다는 네, 말씀이세요? 장기 투자.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죠. 금년 연초에 제가 그 홍콩 ELS 막 터지고 뭐 갚아줘야 되는 난리 칠 때 저라면 지금 ELS 이거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안 만들 테니까 이때가 홍콩 H가 5천 깨고 뭐 난리 쳤을 때거든요. 그럴 때 찾아보니까 타이거 차이나 H가 있으니까 그게 7,000원이더라고요. 네. 그거 사놓으면 오히려 수익률이 괜찮을 겁니다. 지금 홍콩 H입니다. 5천 깨고 지금 6,500이에요. 우상향이죠. 저는 이거 7,000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추종하는 타이거 지금 7,100원짜리가 9,400원이에요. ETF가 지금 거의 35%나 수익이 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을 때 이때는 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사요. 지금은 이제 사도 됩니까? 질문들이 많이 와요. 그래프가 살아있으니까. 여기서는 수익률이 난 10%밖에 안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방송 듣고 사신 분은 비율 매도해갖고 건설 ETF로 가시죠. 건설 ETF. 개별 종목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또 건설 ETF도 ETF나 괜찮다는 퇴직연금 말씀이세요. 하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건설 ETF를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2027년 우리나라 대선 때 열어보시죠. 그러면 딴 거 개별 종목보다 초과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억대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근데 이거는 금리 인하하면 되거든요. 네. 금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할 것 같고 내년에는 두세 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관련돼 갖고 또 요번에 우리 서학 투자자들이 제일 또 피본 게
엔화 결제로 된 미국 30년, 20년 국채 그게 손해가 제일 많거든요. 요새 뭐 금리 서너 번 한다 작년에 좋다고 샀는데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지 자꾸 늦어지지 하니까 그쪽이 폭락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사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부터 사라고요? 예, 그쪽도요. 이제는 달러 강세가 영원할 것 같지 않고 금리 인하할 것 같고 그러면 꺾일 때 엔화도 이제 보이지 않게 개입 들어갈 것 같고 우리가 1,400원 찍을 때가 그때가 1,400원 찍은 게 공포지만 그날 하루입니다. 하루 딱 찍고 지금 다시 개입 들어가요. 다음에 1,400원 넘으면 이거는 저는 미국 그거 금리 인상 세계로 바뀌었거나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로 튀지 않는 한 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PC나 CPI나 이런 것들이 뭔가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기 싫은 것들을 찾아내셔야 될 거예요. 사기 싫은 거. 그래야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가장 투자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투자자들을 몰았던 뭐라 그럴까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트레이딩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도 한번 보세요. 제가 빨간 색깔의 리노고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들 다 박살났어요. 대부분들 다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마이크로 갖고 설계를 한번 전략을 네. 5월 15일을 한번 선을 거놓고 5월 23일을 선을 하나 거놨습니다. 그나마 이제 3만 3, 4천에 때려간 게 이제 2만 지금 6, 7천원까지 왔어요. 잘 못 갑니다. 삼성전자 SK 갈 때도 못 가요. 엔비디아가 750불에서 920불 가는데도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언제 나올 때가 5월 15일 날 이쪽에서 기술주 트리거가 나오면 그럴 때는 한 20% 정도 에너지 나오면 그때는 20%에도 왼떡이라고 때리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는 갈림길은 23일 날 엔비디아가 고점을 뚫어줘야 돼요. 이게 다시 또 800불을 깨고 내려가죠. 올랐다가 다시 이번 저점 또 깨는 파동이 또 나와갖고 5월 말 6월 달이 바닥 들어오고 다음에 찬바람 불 때 가는 이런 시차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종목들이 하나마이크론, ST도 보세요. 15,000원에 사서 27,000원 갔지만 최근에 ABC로 급락을 하잖아요. 15,000원과 이번에 22,000원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런 짱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거는 증자해서 급락.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 섹터에서 그나마 강거를 그동안 소외됐던 애플이 바닥에서 올랐을 때 애플 관련주, LG노텍, 뭐 BH 이런 것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전 매매에서는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매주 언급을 하고 계신데 템플턴경의 투자 철학을 많이 인용을 하시죠. 피바다일 때 저가 매수 전략을 짜야 된다. 그중에 한 섹터로 건설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건설 ETF를 사면 3년 뒤에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분명히 이룰 수 있겠다라는 말씀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요새 사모펀드들이 자진 상패 전략을 많이 짜는 것 같습니다. 뭐 자주 들리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거대 자본의 황포 같아요. 네.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시장 이 코너의 제목이 뭡니까? 팔로우 더 머니, 팔로우 더 맨. 네. 그게 제가 사모펀드 투자 조합 뒤져갖고 여러분들이 상식에는 어긋나지만 계속 제가 소설 같은 얘기를 하는 게 그쪽 뒤져갖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각 그 그룹들의 분쟁들, 그 다음에 뭐 형제들 간의 싸움, 엄마와 자식 간의 싸움, 다 뒤에는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략은 간단히 얘기해서 희석화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버넌스 하면 주가 올라갔고 막 그 가치 높이고 담보 가치 높여서 하는 전략이 하나 있다면 예. 주가 급락시켜갖고 자진 상폐시켜갖고 끝난 다음에 일반 소액 투자자들 다 몰아낸 다음에 상장 폐지 기간 안에서 마음대로
쪼개고 합치고 한 다음에 3년 안에 재상장시키는 전략이 또 하나 있거나 네. 아니면 분쟁을 시키는 거예요. 각 경제 어떤 틈새를. 그래서 요새 보시면 라겐락, 오스템 임플란트, 뭐 그 다음에 상장 폐지된 거, 마음앤터치 이런 것들 가만히 보시면 그때 상장 폐지되기 전에 상장 폐지되면 거의 3, 4년 전부터 작업을 합니다.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작업이 주가 희석화 전략에 떨어뜨리기 전략. 그럼 매토막을 만들고 있나? 네. 그럼 인수자금 싸잖아요. 그럼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언론 보도가 뭐 이게 이래서 나쁘다 해요. 근데 자산 가치나 내부 가치 보면 현금 베이스나 튼튼한 게 많아요. 그런 건 싹 숨기고 상장 폐지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주주 다 털어낸 다음에 이제 다음 게임을 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순위의 상위 이게 한행컴퍼니, 그 다음에 MBK 파트너스, 스틱 인베스트먼트, IMM 이쪽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카카오도 15만 원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뷰너, 루너 다 여기 뒤에 사모펀드 있으니까 하지 마라 해드렸던 거거든요. 최근에는 한행컴퍼니 한국 타이어 급등하고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 하다가 딱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짱돌 급락시키잖아요. 이게 전략이에요. 급락시킬 겁니다. 여기는 희석화 전략이에요. 네. 어느 선을 놓으면 빌려다가 때려갖고 주가 죽인 다음에 밑에서 싹 걷어갖고 또 올려놓고 이 작업을 해갖고 희석화시킨 다음에 일반 투자자 털어낸 정도 지분이 적으면 잔상폐 시켜버릴 거예요. 그 전략. 요새 그래서 한원 시스템, 한국 타이어도 보세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뒤에는 사모펀드 투자조합의 전략이에요. 이거 대신 32,000, 5,000 원위치 오면 이건 반드시 또 땡길 겁니다. 그리고 한원 시스템 보세요. 제로 나오는 날 급락시키잖아요. 이게 얘네들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포 이게 5,000원을 깨면 이거 웬떡이랑 사셔야 됩니다. 또 땡길 거예요. 분명히. 그런 작업을 이용하시거나 그 다음에 제가 이 맘스터치도 한번 보시면 여기도 KL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상장 폐지 전에 몇 개월 전에 상장 폐지시킬 겁니까? 루머 도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기 전날까지도 아니라고 그래요. 네. 언론 믿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 뜻대로 유리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새 이제 가장 유명한 MBK 파트너스가 하는 커넥트 웨이브가 공개 매수를 해갖고 자진 상패를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얘도. 네. 이것도 저는 3년 전에 코리아 센터하고 이걸 합병시키면서 4만 원짜리를 9천 원까지 죽이면서 벌써 이때 작업 들어갔다고 봅니다. 9천 원까지 빼면서 이 사이에 배당을 하나도 안 해요. 실적 한번 보실래요? 배당 빵빵빵빵 안 줘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영업이익도 적자를 발표해요. 희석화. 제가 요거를 18,000원대 작년에 18,000원대 무조건 끊으세요. 그리고 많이 다시 사세요. 이 전략도 이거 희석화 전략과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할 것 같구나. 이상 안 올리겠구나. 이게 벌써 어떤 이 사모펀드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더니 공모가 공개 매수가 딱 18,000원이에요. 네. 이거 뭐 소설 같지만 이게 다 예정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제 개인 역량을 최대한 해갖고 이거 상장 폐지 안 되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냄새가 났거든요. 제가 이제 물량 늘리기나 이런 거 할 때 대주주나 사모펀드 있을 때 배웠거든요. 네. 이게 자진 상패를 300만 주만 모으면 안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300만 주면 시가총액이 얼마나 비중이 되는 지금 겁니까? 뭐 18,000원 가격이면 꽤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가 사겠다는 게 아니라 우호지분 확보하는 거죠. 네. 예. 지금 한 120만 주를 확보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자진 상패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진 상패 요건이 예. 90 그러니까 5%만 획득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유가증권 기준이거든요. 네. 코스닥은 유가증권에 준한다 하는데 그동안 유도리 있게 그냥 90% 가까이 되면 허용을 해줘요. 이거 철저히
법의 준칙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옛날에 이 증권업계 오래되신 분들은 한누리증권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 동패 멤버들이 동양 페레그린 멤버들이 가서 만든 증권사인데 네. 여기가 옛날 옥션이 이베이 인수할 때 한누리증권이 주체가 돼서 상장 폐지를 저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7만 원에는 택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10개월 후에 그러면 더 줄게 12만 원대에서 그래서 오케이 해갖고 상장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증권사가 소액주주 보호하지도 않고 그냥 냅둬요. 당연히 뭐 어떻게 되겠지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주가를 희석화시킨 다음에 상장 폐지하고 제값을 제가 만약에 커넥트 웨이브의 진짜 재무 분석이나 그러면 이건 4, 5만 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계열사 지분 가치나 네. 그거를 18,000에 인수한 다음에 분명히 쪼개고 합치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자지상폐하면 이게 상법 규정상으로 우리 소액주주는 우리가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조건 들어가면 정리매매 있잖아요. 자진상폐도 정리매매 구간이 있어요. 이게 맘터치가 요 사례를 보시면 3월 30일 날이 이제 거래 정지된 다음에 상장 폐지 됐어요. 이 맘터치도 완전히 희석화돼 갖고 한 것 같은데 2달 후에 정리매매 시간 딱 일주일 줘요. 그 사이에 어떤 행위를 하냐면 액면 병합을 해요. 네. 그러니까 100주를 단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단주가 되면 강제 청산하게끔 매수 청구권에서 투자자 다 털려요. 그러니까 액면 병합한 상태에서 다 털려요. 오스테 임플란트도 그랬고 맘스터치도 그래요. 만약에 커넥트 웨이브가 상장 폐지되면 액면 병합 들어가고 강제 청산 들어갈 겁니다. 그때 정리매매 시간은 뭐 시간을 길게 잡고서 뭐 2달 후나 3개월 후에 하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이게 싸움이 한 400만 주 싸움 같아요. 네.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만 주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면 지금 18,000원대는 일단 공모 가격이 보장된 거거든요. 이거를 공격하는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는 증권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니까. 색은 동색이고 네. 이게 우리나라 ESG 앞만 떠들지만 이쪽은 건드리질 않아요. 그들만의 리그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건드려 보려고. 지금 옛날 한누리증권 외에는 이런 거를 반대 운동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액트 앱이라고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120만 주가 액트에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12일까지 이쪽 주주 대표를 모는데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 좀 뽑아달라고. 네. 그러면 합치면 한 200만 주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100만 주, 10만 합치면 저지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개 매수가를 좀 높일 수 있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양한 전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높여갖고 더 사든지 아니면 똑같이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냅둘 겁니다. 전에 그 이베이 같이요. 그래 놓고 1년이나 2년 후에 또 다른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작업을 할 건지. 그래도 지금 가격대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가치의 재평가라든지 이 거대 자본의 저는 뭐라 그럴까 막아낼 수 없는 그냥 이거를 왜 그 증권사들은 문제를 제시 안 할까? 또 정부도 대응도 안 해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위한다고 얘기하시지만 거의 문제가 이 문제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맘스터치도 그랬고 락앤넷도 그랬고 오스테 임플란트도 그랬고 그동안 자진상폐한 기업들 스타디도 한번 해보세요. 네. 소액주주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강제 청산당했는지 제값도 못 받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만 리그로 이거에 수익 극대화해서 재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ESG나 소액주주 운동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 증권당국도 이걸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잦은 상패가 진행됐던 기업들을 공부해 보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짜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마감 시간이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아쉽게도 석가탄신일 연휴로 수요일장을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표님의 의견을 못 듣게 되는 건데 그때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건지 또 시장이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괜찮은 종목 있다면 함께 좀 정리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오늘 예. 그날이 15일이에요. 다음 주. 네. 그게 이제 그날 밤에 CPI예요. 그러니까 그날 CPI 때까지는 눌렀던 IT는 팔지 마시고 뭐 칩세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저가의 매수 전략을 권해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원전주에서는 원전 폐기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길목짓기하거나 오히려 나토 정상회담이나 파리 올림픽과 관련돼서 프랑스가 추진한 전략이 중국이나 사우디, 중동하고도 연결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쪽이 건설 건자재를 건들 것 같아요. 그쪽에 또 소해주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 넘어갔고요. 2등주를 가져오는데 이제 2등주가 그동안에 너무 급등했습니다. 2주간에. 네. 그러니까 그쪽보다 밑에 단의 종목들 아직 많아요. 한전 KPS, 한전산업, 뭐 밑에 단의 저가주들, 뭐 G2파워라든지 다원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순환 매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분명히 또 전력뿐만 아니라 뭔가 부산 지역 그 부도 많이 난다. 이걸 복잡하게 시각 보면 빨리 공공발주 빨리 주세요 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가덕도 연결고리 종목들 여기에 LS그룹의 LS마린솔루션이나 지하와 관련된 종목 이런 것들을 또 부산 소재 관련된 소재주들 이런 것들 들여다보면 테마주로서 더 효과적인 수익률 게임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수요일과 23일 그때는 제가 또 나오니까 그때 엔비디아 테슬라 갖고 보죠. 고점에서 맞겠나. 저는 선물로 375를 뚫지 못하면 여기서 10포인트는 열어놔야 돼요. 아래로요. 예, 365. 이게 70포인트 정도 변동이에요. 그러면 2750, 2650, 중시가 2700 갖고 그냥 두 주 동안은 변동만 준다. 그러니까 상승 때 시가성의 종목을 현금화 만들어라. 이런 전략도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는지 테슬라가 뭐 새로운 모습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낫고 오늘 공부한 워렌 버핏의 왜 부동산 주택건설 관련된 대장주를 왜 사 모으나 이 ETF가 우리하고는 어떻게 또 연결고리가 나오나 이게 미국 공장 짓는 두산 인프라코, HD 인프라코, 두산 밥캐 그 다음에 이 굴삭기 관련된 종목들 요새 변전 이런 것만 갔잖아요. 땅 파고 흡하고는 아직 안 갔거든요. SMR도 아직은 크게 안 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시는 게 오히려 2, 3주에는 더 효과적인 전략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수요일에 쉬는 날이 많냐라는 토론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대표님, 내일이 옵션 만기 일인데 변동성에 크게 좀 흔들리는 장세가 나타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듣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변동 하방 나올 것 같아요. 변동 하방이요? 예. 근데 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한 30에서 50. 요새, 그러니까 어저께 3조 상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엮인 거를 풀다면 삼성전자를 때려갖고 밑에를 다시 또 사서 걷어 올릴 겁니다. 그게 변동이 5 내지, 요새는 5 내지 10이 순식간에 가요. 그러니까 오늘 야간 선물 보니까 벌써 공격 들어갔어요. 야간 선물에. 네. 그러니까 370을 지지하나 붕괴하나만 삼성전자는 8만 전자, SK하이닉스는 17만 원. 이것만 지지하면 큰 하락은 없는데 변동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생 꼬리 변동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팔로우 더 머니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